지금 우리 입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50, 메리은 띠 하섭. 종강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발음의 주의를 요하는 캄보디아 단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역 받침을, 우리 한글의 기역 받침을 캄보디아어에서 나오는 캄보디아의 기역 받침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매우 큰 혼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기억 받침을 과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고 그 다음에 오늘 종강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오셨는데 우리 한글의 독특한 발음 현상, 자음접변이나 역행동화, 상호동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한글의 발음 규칙 또는 습관에 의해서 캄보디아의 단어를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특이하게 발음을 하려고 하는 습성으로 인해서 발음이 어렵게 교민들 사이에서 발음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역 이름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계몽운동이라고 할까요? 계도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많이 펼쳐드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방이나 또는 팡팡크마에 수업을 하시는 분들께 여종업원, 남종업원 식당에서 사람을 부를 때 오나 오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철수야 영희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를 때 아를 뒤에다 자기도 모르게 붙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부를 때 마지막 혹격이랄까요? 혹격 전미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를 붙이는 그 의미가 혼돈이 돼가지고 캄보디아에서도 오나 이렇게 아를 붙이는 그 경향 이것이 우리 한국 분들한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사람을 부를 때마다 그 혹격에 대한 겸양이라든지 아니면 비하라든지 또는 약간 화가 났을 때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어감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사람을 불러야만이 상대방,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부르는 그 불렀을 때의 느낌, 그걸 그대로 오해가 없이 부르는 사람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앞으로는 오나, 오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만약에 오나 이렇게 부르면 약간 화가 나서 상대방한테 큰 소리 칠 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크게 약간 화난 목소리로 크게 부를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어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매우 다정하게 부르죠. 어이 이렇게 부르죠. 어너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 소피읍이다. 이름이 소피읍. 그러면 소피읍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게 들리는데 그렇게까지는 부를 수 없을지라도 소피읍의 소피읍의 이 정도만 불러줘도 상당히 다정한 느낌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소피읍의 어이 이렇게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음으로 해서 사람을 부르게 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다정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2살이나 3살 박이 꼬마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를 때 보통 한 번, 두 번 부를 때는 예를 들어서 아빠를 부를 때 처음에 그렇게 부릅니다. 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빠 이렇게 부르다가 세 번째 부를 때는 두 번 불러도 아빠가 대꾸를 안 하면 세 번째 부를 때는 빠의 이렇게 세 번째의 이 다정한 뒤쪽에 혹격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것을 가끔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소리를 종업원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또는 캄보디아의 윗분들 부를 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고 친근감 있는 한국인으로서 인식이 될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이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식당에서 두 번, 세 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약간 신경질 나는 경우죠. 그랬을 때는
뭐 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칠 수는 없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부르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소리가 에잇입니다. 에잇. 온 에잇. 온 에잇. 에잇이라고 하면 그때는 다정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좀 봐라.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부를 때는 온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온에잇. 온에잇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 고개를 돌려서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분들은 이렇게 에잇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 소리는 특정 환경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소리로 이미 본능적으로 뇌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무례한 그런 민족이 아닌데 괜히 이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무례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캄보디아식으로 어네이 그러면 그게 큰 신뢰가 되지도 않고 또 빨리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상대방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행정구역의 발음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로크루끈과 전체적으로 25개 주에 대해서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25개 행정구역 도에 나오지 않는 것만 여기서 한번 저랑 먼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죠. 앙코르왓. 우리는 앙코르왓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리가 좀 예사롭지 않죠. 앙코르왓. 이 앙코르왓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앙코르왓이 영어로 ANGKOR인가요? ANGKOR.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영어식 발음으로 앙코 이렇게 썼는데 앙코르가 아니라 사실은 엉꼬, 엉꼬왓. 캄보디아 사람들은 여기 캄보디아 글이 나오죠. 우리가 글씨를 배웠는데 그대로 읽어보면 그죠? 어자에다가 종성으로 응어가 왔으니까 이응, 엉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쩡꼬가 있습니다. 쩡꼬의 마지막 종성 로는 발음을 길게 발음해주는 거고 별도의 음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꼬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엉꼬 이렇게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what 이게 사원인데 그래서 사원 엉꼬 합쳐서 엉꼬왓 엉꼬왓 이거를 우리 한국 분들은 앙코르왓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 외국인들도 뭐 앙코르왓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앙코르왓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되지는 않고 사람들이 엉꼬왓 이런 발음을 하게 되면 아마 못 알아듣겠지만 앙코르왓 그러면 뭐 세계 4대 불가사의 앙코르왓 앙코르왓이라고 너무 유명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엉꼬왓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겠지만 캄보디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엉꼬왓 이런 발음을 해주시면 아마 캄보디아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행정구역에서 따 크마흐가 있네. 여기 보면 따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크마흐 크마흐는 검은 색깔을 말하는 거죠. 예, 검은색 따 크마흐 그러면 피부가 검은 할아버지 그런 뜻이죠. 네, 우리가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쭉 메콩강변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바로 따크마라고 하는 군이 하나 나오는데 그 따크마를 한국 분들은 따크마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끄마으가 아니라 크마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지역 입구에 꼭 흑인 할아버지처럼 새카만 할아버지 동상이 나오는데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따크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가 과거에 거기 살아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지역명이 이렇게 붙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크마가 아니라 따크마의 따크마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캄보디아에 주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할 때 그 도, 영어로는 프라빈스죠. 그 도를 카엣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캣이라고 않고 카엣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법칙 4번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네. 이 카엣이 캄보디아에는 전체 24개가 있고 수도 프놈펜이 하나 더 있어서 전체 수도까지 합쳐서 자치구역 25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20개부터 22개로 늘었다가 현재는 25개가 이렇게 점점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행정구역이 분할이 되면서 현재는 작년까지 24개로 있다가 올해 25개가 돼서 25개에 대한 행정구역을 발음을 할 때 동떨어진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향은 프놈펜의 한국 교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잡지나 일간, 주간 신문들이 있는데 그 일간, 주간 신문들의 한글식 기사를 사용할 때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캄보디아식 그런 발음이 아니라 한국식 발음의 지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명과 인명은 우리 교민사회의 어떤 특별한 발음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을망정 언젠가는 그런 계도 운동이 언론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팡팡크마에를 운영하고 있는 한 교육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우리 팡팡크마의 회원들부터 정확하게 지명이나 인명에 대해서 하나씩 현지식 발음으로 이렇게 계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록그룹군과 한번 발음을 하면서 이 발음의 정확한 발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그룹군, 쏨 주의 그념, 안정 영 들어가 린 대학동 추모 카엣 모이 카엣 대항어 만 một phẩy vườn tờ hài chẳng xóm leng yớt bài dong 모이 바넛 바 chẳng 잡다당 우선 록그룹군이 세 번씩을 읽을 텐데요. 세 번씩 읽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서요. 한글로 읽으셔도 되고 캄보디아 글씨를 읽으실 수 있으면 캄보디아 글씨를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따라서 한번 발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건다 건다 건다កំពង់ស្ពឺកំពង់ស្ពឺកំពង់ស្ពឺកំពង់ឆ្នាំងកំពង់ឆ្នាំងកំពង់ឆ្នាំងកំពង់ចាមកំពង់ចាមកំពង់ចាមកំពង់ធំកំពង់ធំកំពង់ធំត្បូងឃ្មុំត្បូងឃ្មុំត្បូងឃ្មុំបាត់ដំបងបាត់ដំបងបាត់ដំបងពោធិ៍សាត់ពោធិ៍សាត់ពោធិ៍សាត់សៀមរាបសៀមរាបសៀមរាបក្រចេះក្រចេះក្រចេះមណ្ឌលគិរីមណ្ឌលគិរីមណ្ឌលគិរីរតនគិរីរតនគិរីរតនគិរីស្ទឹងត្រែងស្ទឹងត្រែងស្ទឹងត្រែងប៉ៃលិនប៉ៃលិនប៉ៃលិនឧត្តរមានជ័យឧត្តរមានជ័យឧត្តរមានជ័យបន្ទាយមានជ័យ
បន្ទាយមានជ័យបន្ទាយមានជ័យព្រះវិហារព្រះវិហារព្រះវិហារព្រៃវែងព្រៃវែងព្រៃវែងស្វាយរៀងស្វាយរៀងស្វាយរៀងតាកែវតាកែវតាកែវកោះកុងកោះកុងកោះកុងព្រះសីហនុព្រះសីហនុព្រះសីហនុកំពើតកំពើតកំពើតកែបកែបកែបភ្នំពេញភ្នំពេញភ្នំពេញ 써먹군. 네, 이렇게 해서 25개 주에 대해서 여러분 캄보디아의 현지 발음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떤 도는 뭐 비슷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발음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발음, 한국 사람들의 고유의 발음을 할 때 누가 그거에 대해서 그 발음 정확한 발음이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어떤 지역을 캄보디아 사람들 앞에서 발음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캄보디아 사람들 역시 없었을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아들으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발음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달, 프놈펜을 싸고 있는 가장 프놈펜에서 가까운 중앙주에 해당이 되죠. 예, 건달. 그런데 건달을 할 때 건과 달의 길이가 한국 분들은 똑같이 발음합니다. 건달, 건달. 건달 하면 깡패 이런 뜻인데 건달 발음 길이가 똑같은 사실은 건보다는 달이 약간 긴 발음을 내야 됩니다. 건달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두 음절 또는 세 음절로 캄보디아 음절이 이루어졌을 때요. 첫 번째 음절은 짧게 읽고 두 번째 음절은 길게 읽는 그런 캄보디아의 큰 발음 법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음절은 짧게 두 번째 음절은 길게 그러니까 어떻게 써있을 망정 첫 번째 음절이 장음으로 써있을 망정 똑같은 값이면 첫 번째 음절보다는 두 번째 음절을 길게 읽어주는 아주 큰 전체를 아우르는 발음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달 이게 아니라 건달 이렇게 발음해줘야 정확한 것이죠. 두 번째 껌뿡스프 이 발음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끔씩 껌뿡스프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스퍼가 아니라 아래쪽에 뽀라고 하는 저 녀석은 말씀드렸었죠. 악동 사총사 꼬나 뽀나 쪼 악동 사총사들은 위쪽에 대장 자음이 밝은 자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강한 자음의 음색을 위쪽 대장 자음까지 바꿔버린다고 하는 악동 사총사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뽀죠. 뽀. 이 뽀이기 때문에 위쪽에 모음 쓰라 으가 발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문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으로 발음이 돼서 껌뽕스뿌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쪽 뽀의 영향으로 껌뽕스뿌 스라 으 강한 소리로 이렇게 매칭을 해줘야만이 정확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껌뽕스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껌뽕스뿌 다음에 껌뽕치낭 문제 없죠? 치낭에서 치낭 이렇게 긴 발음이 아니라 스라 암이기 때문에 짧은 발음이죠. 껌뽕치낭 비강을 울려주는 소리로 끝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깜뽕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데 깜뽕이나 깜퐁이 아니라 껌뽕
껌뽕 이렇게 번떡가 있기 때문에 강한 발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깜뽕이 아니라 껌뽕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뭐 껌뽕이 들어가는 주가 4개가 있고요. 껌뽕 싸움까지 5개가 있는데 이 전부 다 깜뽕이 아니라 껌뽕으로 오늘부터 발음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껌뽕 처럼 큰 문제 없고요. 역시 껌뽕짬도 깜뽕짬이 아니라 껌뽕짬. 짬이 장음이죠. 예. 짬 이렇게 짧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껌뽕짬. 그 다음에 5번째 껌뽕톰. 문제가 없겠죠. 껌뽕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뽕톰이 아니라 껌뽕톰. 톰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그런 뜻이죠. 네. 껌뽕톰이 원래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은 그런 땅인데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인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열악한 그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4년대 대학이 없어서 교육적인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고 투자도 꺼려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낙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민분들의 교육 분야 그리고 선교 분야에서 눈부신 그런 활동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생긴 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뜨봉 크mom이라고 하는 데죠. 뜨봉 이 말은 보석 종류인데요. 옥 우리가 옥이라고 하죠. 옥. 자, 옥을 뜨봉이라고 하는데 그 옥 종류 예를 들어서 뭐 에메랄드도 있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도 있고 이렇게 보석 종류가 캄보디아의 로아타나키리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도 원래 그런 옥 종류, 텅스텐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가치를 높이 쳐주지는 않지만 생산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봉 크mom이라고 하면 이 크mom 이게 말하자면 벌이죠 벌. 그러니까 뜨봉 크mom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연상이 되냐면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속에 개미나 벌이 하나 들어가서 그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몇천 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 보석을 캐게 되면 엄청난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서 수백억 수천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그 뜨봉이 있는데 그 뜨봉 보석 안에 벌이 한 마리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보석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해주는 바로 캄보디아의 행정구역 도의 이름입니다. 아마 그런 전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도로 승격한 껌뽕짬에서 나눠졌죠. 예, 껌뽕짬에서 분리가 됐는데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발음이 아니라 뒤쪽이 조금 긴 발음입니다. 그래서 뜨봉 크mom, 뜨봉 크mom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한국 분들은 밭한방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근데 밭한방이 아니라 밭덤벙. 이 덤벙이라고 하는 말이 몽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몽둥이. 그 다음에 밭. 이 말은 뭐를 잊어버렸다. 없어져 버린 거죠. 사라져 버린 거죠. 그걸 밭.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몽둥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왕이 전쟁에서 그 실제 지휘하는 지휘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휘봉. 왕이 쥐고 다니는 지휘봉이 있는데 그 지휘봉이 이 지역에서 전쟁에서 쭉 밀려 내려오다가 이 지역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이름이 바로 맛덤벙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이건 캄보디아의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맛덤벙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는 영어로 쓰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한글식으로 읽게 되면 밭한방 이런 발음이 됐는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맛덤벙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맛덤벙 다음에 뽀삿인데요. 뽀삿 이렇게 뽀가 짧은 발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뽀삿 뽀가 긴 발음이죠. 여기 묵음도 있네요. 싼냐 또 안나 키읔 자음 킬러 그랬죠. 토 발음은 나지 않고 뽀만 길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뽀삿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관광명소 시엠리읍. 시엠리읍. 시엠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국을 얘기합니다. 태국을 약간 비하해서 발음하는 캄보디아의 속어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윤이라고 하죠. 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베트남 놈들 뭐 이런 어떤 약간 비속어가 섞여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속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은 타이라고 하지만 타이라고 안 하고 시음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태국 놈들이라고 하는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음, 리읍 이 발음할 때 우리 리읍은 뭘 이렇게 쭉 늘어놓는다 그런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시임, 리읍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역 이름이 됐는데요. 우리는 영어로 이걸 SIEM, SIEM이죠. 그 다음에 심, 립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CM, 립 이렇게 발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 발음도 죽어버렸고 CM 이렇게 했는데 이자에 M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CM 그 다음에 CM, 립 이렇게 발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CM, 립 할 때 로가 발음이 혀가 떨리는 그 발음이 약간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CM, 립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발음입니다. 다음에 몬돌끼리 루아따나끼리 스텅트라행 이쪽 가다 보면 끌어째 가까운 끌어째가 있는데 끌어째는 한국식 발음으로는 클라체 이렇게 발음을 하죠. 영어를 그대로 읽는 발음입니다. 클라체. 그래서 클라체가 아니라 끌어째. 끌어가 아니라 약간 러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끌어째. 끌어체 옆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에 돌고래가 산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돌고래가 현재도 산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현재는 돌고래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하여튼 물이 굉장히 맑은 지역인데요. 바로 그곳이 크라체가 아니라 끌어째 째입니다. 째. 그렇죠? 여기 쪼에다가 쓰라 끌어째. 그 다음에 몬돌끼리인데 이 몬돌 이렇게 짧은 발음이 아니라 약간 긴 발음으로 몬돌 돌 부분이 약간 긴 발음이죠. 그 다음에 끼리가 참 어렵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끼가 보통 캄보디아의 지도를 보거나 다른 어떤 서적들을 보면 여기 끼 이 소리에 쓰라에가 아니라 쓰라의로 써져 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다 헷갈리고 있는데 사전에 원래의 이름, 그 다음에 온라인에 들어가서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표현해준 국가의 어떤 문헌을 보면 바로 스라의로 써진 게 아니라 스라에로 써져서 초단음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끼리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끼리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몬돌끼리가 아니라 몬돌끼리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려운 점은 바로 끼 초단음이 온 뒤에 바로 리 이렇게 혀를 떨어줘야 하는 발음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로서는 참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발음입니다. 산, 끼리 따라해 주시죠. 끼리 하지만 너무 끼 소리를 너무 그렇게 딱 끊어줘서 발음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발음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소 끼리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원래의 발음은 끼리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스텅트라잉 이 발음에서요 스텅 이렇게 떵 발음을 턱이 높은 발음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턱이 높은 떵 이 발음이 아니라 떵 턱이 중간만큼 떨어진 발음입니다. 떵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진 뜬 발음도 아닙니다. 스등도 아닙니다. 중간 정도 떨어진 스텅트라잉 왜냐? 악동 사총사가 여기 있네요. 또 발음이 있죠.
또 발음이 아래쪽에 오면 위쪽에 밝은 자음을 강한 자음으로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악동 사총사죠. 그래서 바로 스라으 발음에서 밝은 자음을 선택해서 밝은 자음 조합으로 스라으 발음을 해줘야 될 텐데 바로 악동 사총사의 영향으로 스라으 강한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떵이 아니라 스떵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죠. 스떵, 스떵, 스떵트라잉.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물이 맑은 곳이죠. 특히 스떵트라잉 지역은요. 어디서 났는지 도시 전체를 아주 깨끗한 아스팔트로 시 외곽 지역까지 다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도시입니다. 아주 대단히 깨끗한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감명이 깊은 도시죠. 그 다음에 파일런인데요. 파일런에서 파일린으로 발음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라에, 스라이로 배웠기 때문에 제3모음 법칙, 변음 법칙 3번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러 발음이 강한 자음이다 보니까 스라이라고 하는 발음을 적용해서 린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변음 법칙 3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3모음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에도 아니고 이도 아닌 으를 선택해 줘야 맞은 거죠. 그래서 빠이른 빠이가 역시 단음이죠. 그죠? 네, 빠이른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더 우는 원래부터 우리가 스라뺀 뚜어를 배울 때 딱 끊어줘서 읽어줘야 되는 스라뺀 뚜어 라고 했죠. 그래서 우가 아니라 우 이렇게 짧게 발음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 발음도 짧게 발음을 해줘서 우더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겠죠. 우더 그 다음에 쩌이라고 발음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째이 쪽에 가까운 째이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째이 이렇게 입을 약간 옆으로 벌려서 째이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더 민제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번띠에이 미엔제이 참 어렵네요. 번띠에이 미엔제이 이 번띠에이를 우리 한국분들은 만데이 또는 반데이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데이가 아니라 먼띠에이 띠어이를 빨리 발음해서 먼띠에이 그 다음에 번이 아니죠. 파일이 없는 먼 그래서 먼띠에이 미엔제이 이렇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띠에이 미엔제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prayer we hear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prayer 이 발음에서는 우리 품어주는 발음 배웠죠. 그래서 prayer 그 다음에 we hear 할 때 위자 위에 바로 쓰라 이가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만약에 종성이 있으면 이 발음이 아니라 발음으로 바뀔 텐데 여기에서는 종성이 없죠. 그러니까 강한 자음으로 발음할 거냐 밝은 자음으로 발음할 거냐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데 이 자음이 바로 강한 자음이기 때문에 위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의를 우리가 발음할 때도 프레아 위 히어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 프레아 위 히어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역 이름입니다. 교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지역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프레아 위 히어에서 절이 하나 나왔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프레아 위 히어를 그 절에서 대웅전 있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곳, 부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을 바로 프레아 위 히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때 위자를 짧게 끊어서 발음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프레이웽인데요. 우리는 프레이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변음 법칙 6번에 따라서 저 웽 이 발음을 웽요로도 발음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레이웽을 웽 이 발음이 긴 발음인데 너무 짧게 프레이웽 이렇게
또는 뱅 이렇게 비읍 발음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뿌레이 뱅. 뱅이 아니라 아랫입술을 스칠까 말까 하는 발음 웽이라고 했죠. 그래서 뿌레이 웽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뿌레이 뱅 이게 너무 강한 비읍 받침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스와이링 있는데요. 스와이 이것은 망고라고 하는 뜻이죠. 망고. 그 다음에 링. 스와이링에 가면 정말로 이 망고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망고가 참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맛도 가장 맛있는 지역이 바로 스와이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베트남 국경에 바로 위치하죠. 그래서 링 이 발음을 그냥 링 이렇게 발음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와이링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발음을 하다 보면 스와이링 해버리는데 사실은 스와이링 약간 긴 발음이죠. 그래서 스와이링 할 때 링 여기에서 약간 혀를 떨어주는 발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와이링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따깨오, 따깨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따깨오로 발음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까에오. 조금 전에 로꾸루 꾼이 깨아우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깨아우.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까에우 이렇게 발음 써놓고 이 발음을 깨아우 이렇게 발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꾸루 꾼이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 까에우 유리로 된 물잔을 까에우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물잔 유리잔 할아버지 별명이 유리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가 유명한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 아마 살았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역명이 지어졌을 거고 수백 년 지나는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행정구역상 주가 되어서 따까에오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따깨오가 아니라 K-E-O 이렇게 영어로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깨오가 됐는데 깨오가 아니라 불어로는 그거를 까에우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야 될 게 아니라 불어로 읽으면 까에우가 됐을 텐데 영어로 읽다 보니까 깨오가 된 거죠. 그래서 따 까에우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주시죠. 따 까에우 따 까에우 그 다음에 꺼꽁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꽁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품어내는 발음 쌌냐 레아목 스라 스라 우어에서 스라 가 붙어 있으니까 발음 헛발음을 품어내는 동작이 붙어서 꺼꽁 꺼꽁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껌뽕 싸움 지역이 있는 바로 프레아 서이아누 이 서이아누 이 발음을 한국 분들은 전부 다 시아누크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아누크 발음 중에서 크 발음은 묵음인데 그 묵음까지 영어식으로 써 있는 것을 발음하다 보니까 시아누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크 발음은 이 누 발음을 짧게 끊어서 누가 아니라 누 이렇게 발음해주기 위해서 불어로 그렇게 크 발음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영어로 와전이 되어가지고 시아누크가 된 것 같습니다. say 고래가 나타났다 say 그래서 C가 아니라 say 그 발음을 조금 빨리 하면 C로 들리는데 시아누크 이게 아니라 서이아누 프레아 서이아누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껌폿 여기서 껌폿 단음이 아니라요 껌폿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깹 이런 발음을 하시는데요. 깹이 아니고 까앱 네, 까앱에 가면 해산물이 참 많이 나죠. 프레아서이아누 껌뽕 싸움은 바위로 이루어진 해변이라서 모래가 참 좋죠. 뻘이 없죠. 그런 거에 반해서 까앱 이쪽은 캄보디아에 바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유일하게 뻘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뻘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꽃게라든지 또는 뭐 조개류라든지 이런 그 해산물이 풍부하게 나는 곳이죠. 자, 그래서 깹이라고 발음하지 마시고요. 까앱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프놈펜
이게 영어로 너무 이제 많이 영어로 알려진 이 수도 이름을 사실 뭐 프놈펜이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캄보디아 분들은 대부분 프놈펜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프놈 뺑 어금니를 물면서 혀를 당기고 콧소리를 내주는 뇨의 종성 뇨의 발음 뺑 이렇게 발음하죠. 그 다음에 프놈이 아니라 놈도 아니고 눔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발음 바로 프놈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짧게 콧소리 비강을 울려주는 소리죠. 그래서 프놈뺑 양쪽이 다 강하게 프놈도 강하고 뺑도 강한 발음으로 납니다. 그래서 프놈뺑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따라해 주시죠. 프놈뺑 네,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4개 캄보디아의 주 이름과 하나의 수도 프놈펜 리에티엔이라고 하죠. 리에티엔이 프놈펜에 대해서 같이 발음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참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멈춤 기억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자료로 나중에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이 멈춤 기억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제가 지어낸 용어입니다. 약한 기억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지어낸 하나의 용어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좀 기억에 빨리 연상이 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제가 지어낸 그런 용어인데요. 뭐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멈춤 기억, 약한 기억, 이 부호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어떤 글자를 예를 들면 까꾹, 떡꺽 뭐 이런 기억 받침이 있죠. 한글의 기억 받침에 어떤 음절을 쓰게 됐을 때 캄보디아로 그렇게 한글식으로 기억 받침을 아래쪽에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 발음들을 우리가 전부 그 발음의 원리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발음이 문제가 생기는지 그 경우를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기억 받침이 아래쪽에 나와야 되는 게 맞은데 그렇게 발음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달리 발음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캄보디아의 기억 받침은 한글로 발음을 해줘야 되는 기억 받침의 그런 음절이 있고 또 어떤 특정의 음절은 한국식으로 기억 받침을 발음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받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받침을 한 가지로만 발음하게 되면 100% 이상한 발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 기억 받침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멈춤 기억, 약한 기억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춤 기억, 약한 기억의 발음 요령. 이 기억 부호는 캄보디아 낱말 중 특수 발음에 해당되는 종성, 즉 받침 꺼와 꼬의 한글 표기로서 기억, 종성, 즉 받침의 발음을 완전한 기억 받침으로 한글식 기억 받침으로 발음해서는 안 되고 목구멍을 거의 닫지만 혓뿌리는 열고 발음해야 하며 목소리를 쥐어짜듯 짧게 끊어서 내는 소리인 아, 오 등의 발음을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설명입니다. 나중에는 아마 점점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 나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옥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오 이런 소리로 발음을 해줘야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소리로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밑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글의 기역 받침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두 가지 기역 받침 중 두 번째 기역 받침으로, 즉 멈춤 기역, 약한 기역으로 발음을 해줘야 할 것인가? 어떤 경우인가? 그것이 바로 조건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성,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이 아니라 중성인 경우에 어떤 중성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뜻인데요. 모음, 번떡. 그러니까 긴 장음이 오거나 다음에 종성에 번떡이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쓰라, 그 다음에 쓰라,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중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모음이 나올 때는 이 멈춤 기역 받침을 발음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가 많지 않은 그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요. 중성, 즉 모음이 없는 경우. 그 모음이 있는 경우는 위쪽 네 가지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모음이 없는 경우, 즉 자음 플러스 종성으로만 음절이 단어가 형성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멈춤 기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2번 이러한 단어의 종성, 즉 받침의 발음을 멈춤 기역 또는 약한 기역이라 하며 기역 받침을 매우 약하게 발음해 줘야 합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는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예시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발음을 해주는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구강과 비강의 구조를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혀가 있습니다. 혀가 있죠. 혀가 있고 앞쪽에 윗니, 아랫니가 있고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구개라고 한다고 그러죠. 구개. 약간 물렁뼈가 있죠. 여기를 구강이라고 하는데 구강과 위쪽 코 사이에 물렁뼈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물렁뼈 위쪽에 바로 동굴처럼 생긴 공간, 여기를 비강이라고 하죠. 비강. 바로 여기 이 이응 받침이나 미음, 니은 이런 소리 비음이라고 하는데 이 비음은 이쪽 그 동굴이 울려주는 소리로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소리가 관련 캄보디아의 소리도 응어우라든지 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바로 뇨 발음할 때 어금니를 불면서 하면서 이 위쪽 비강을 울려줘야 되는 거죠. 저 안쪽으로 쭉 가면 이 혀가 있는데요. 혀가 있는데 이 혀의 안쪽 여기를 설근, 혀뿌리라고 하죠. 이쪽은 혀끝이라고 하고요. 혀끝이라고 하고 이쪽을 혀뿌리라고 합니다. 혀뿌리. 그래서 설근, 한문으로 설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이 부근이 한글에서 기역 받침을 할 때 위쪽에 이 물렁벽 안쪽 이 벽에 딱 붙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한번 해보시죠. 기역, 역 하고 지금 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기역, 역. 네, 바로 이 부분이 딱 붙어 있습니다. 혀 뿌리 부분이 안쪽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이렇게 보니까 바로 여기 목구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쪽이 허파하고 연결된 쪽이고요. 이쪽이 바로 위하고 연결된 이쪽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길이 있죠. 그 두 갈래길에 살갗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근육 끝에 성대가 놓여 있게 되죠. 성대. 바로 그 성대가 한글에 기역 받침을 할 때는 잠겨버립니다. 성대가 숨이 꽉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대의 통로도 잠겨버리고 목구멍도 잠겨버리고 여기 혀뿌리도 안쪽에 딱 닿아버립니다. 결국
입까지 품어져 나오는 바람의 통로가 완전히 막히는 그런 발음이 한글의 기역 발음인데, 캄보디아의 기역 발음은 성대가 있는 목구멍 쪽은 거의 막히지만 혀 뿌리는 막히지 않는 그런 형태의 발음이, 별도의 발음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바로 이해를 해주셔야만이 캄보디아의 멈춤 기역을 발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모르면 백날 멈춤 기역을 발음을 해봤던들 한글의 기역 받침, 한글 기역 받침에 불과합니다. 자, 다시 위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멈춤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시면은요, 여기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방법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글의 기역 종성 받침은 목구멍을 닫음과 동시에 혀의 안쪽, 혓뿌리를 입천정에 붙여서 이중으로 소리를 막아버리는 구조로서 소리의 끊어지는 강도가 아주 강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어의 멈춤 기역의 발음은 한글의 기역 종성 발음과 달리 목구멍은 95% 닫되 혀의 안쪽, 혓뿌리 부분은 열어놓고 발음해야 합니다. 결국 목젖이 아래로 내려와서 혓바닥 안쪽, 혓뿌리에 닿게 되며 따라서 숨도 멎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중간한 소리가 나는데, 바로 그 어중간한 소리가 캄보디아의 멈춤 기역 또는 약한 기역의 정확한 발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캄보디아의 멈춤 기역 발음을 학습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위 예시 5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종성, 기역 받침의 발음의 경우에는 한글의 기역 받침과 똑같이 강한 기역 받침으로 발음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멈춤 기역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캄보디아의 모든 꺼우 발음을 멈춤 기역으로 발음해버리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커 이런 것이 종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백발백중 한글의 기역 받침으로 똑같이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스라 이어, 스라 으어 또는 스라 아 또는 이런 모음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꼬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는 바로 멈춤 기역, 약한 기역으로 발음을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어렵지만 이 부분을 정복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의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복해야만 할 그런 문법이면서 발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시를 보면요. 자, 쓰레기를 까이라고 하는데 깍이 아니라 까, 이렇게 어중간하게 소리가 끝나주는 거죠. 숨이 이렇게 쭉 품어져 나오다가 느닷없이 탁 끊어지는 소리. 혀가 이렇게 올라가서 혀뿌리가 위쪽을 막지 않기 때문에 깍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예, 쓰레기 떠나다 짝이 아니라 동전 번떠가 있기 때문에 짧게 발음해야죠. 찌르다 놓다 자, 모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얼음이 얼다 그러면 꺽이 아니라 머리를 감다는 꺽이 아니라 고집이 센 ng이 아니라 팔짱을 끼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서로 남녀가 팔짱을 끼다. 끼역이 아니라 끼역. 서커스는 시역이 아니라 씨역. 이렇게 이 어중간한 소리가 캄보디아의 멈춤 기역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아래쪽을 보시면요. 마시다, 퍽 그러면 위쪽에 쓰라아가 온 게 아니라 쓰라으 라고 하는 모음이 왔죠. 자,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이 그냥 한글의 기억 받침을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퍽이 아니라 퍽, 물도 떡이 아니라 떡, 그 다음에 두다, 똑, 두루미, 꼭, 더하다, 머옥, 카누, 뚝, 열다, 박, 들어 올리다, 럭, 바나나, 제익, 앵무새, 세익, 자다, 데익 이런 발음들은 모음이 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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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음이 없는 위에서 나열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런 부분을 멈춤 기억으로 발음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법이라서 장시간 반드시 꼭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서 마지막 강의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종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종강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소피에삿 속담이죠. 네, 캄보디아의 속담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캄보디아에도 한글처럼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담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캄보디아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런 점들을 공부할 수 있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속담을 공부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문화적 자긍심, 우리 한국 사람들도 5천년 역사 자긍심이 대단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도 자긍심이 대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결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도 서로 정이 있고 아픔을 같이 느끼고 또 애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캄보디아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속담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속담을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종강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쩡칭안 아위록 루억 쩡스러녹 아위느이 삐크맹.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쩡, 이 말은 무언가를 원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칭안, 이 발음은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앞에 플러슨 마을, 내악, 쩡, 칭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가 만약에 맛있게 먹고 싶으면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속담이다 보니까 플러슨 마을, 만약, 내악, 네가 이 말을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쩡칭안 그러면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런 말인데 앞에 생략된 그 말을 합쳐서 맛있게 먹고 싶으면 록 얼루억 얼루억은 멈춤 기억이 나왔고 또 먼떡 읽기에서 먼떡 읽기 모음이 있으면 A, B죠. 모음이 없으면 C, D, E, F인데 C, D는 뒤쪽에 꺼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꺼가 나오고 모음이 없는 경우는 바로 F에 해당이 드는 거네요. 그래서 러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루어 이렇게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F에 해당되는 발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루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언루어는 바로 캄보디아의 샐러드의 일종 종류가 많은데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얼루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찾는 거죠. 눈으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찾다라고 하는 뜻에 가까운 단어가 록인데요. 그러니까 록, 얼루이면 샐러드 신선한 야채를 찾다. 여기에서는 아오이가
사역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오이, 얼루어 이거는 신선한 야채를 아오이 명령하는 명령문에 사용하는 아오이죠. 그래서 아오이 하도록 해라, 찾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 아오이입니다. 그래서 정청한 아오이록 얼루어 그러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신선한 야채를 찾아라 그런 뜻이고요. 자 거기에 대구 대비디는 구가 나오는데 정 쓰러넉은 여기 넉이 바로 멈춤 기억이 아니라 쓰라 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글의 기억 받침이네요. 그래서 쓰러녹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이 쓰러녹은 마음이 편안한, 몸이 편안한 상태 이렇게 매우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쓰러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 원하면 플러슨 마의 내약 정 쓰러녹 이 말이 생략해서 정 쓰러녹 당신이 만약에 편안하기를 원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면 아오이 무엇뭐 하도록 해라. 느의는 여러분들 느의 헛 그러죠. 그게 바로 매우 피곤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느의 그런데요. 피곤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좀 말이 좀 이상한데 be 그러면 언제로부터 from 그런 뜻이죠. 크맹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뭐 크맹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크맹요로 발음할 수도 있죠. 변음법칙 6번에 의해서요. 바로 be 크맹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피곤해라. 피곤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이 말은 피곤하도록 해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늘 피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젊은 시절에 항상 편안하면 나중에 중노년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정청한 아오이록 얼루어 정스러녹 아오이느의 비크맹 이런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너희 그러면 아타너희를 줄여서 너희 그래서 뜻 너희 점은 딱 콕 찍어서 바로 그 자리 스팟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그것이 점인데 너희 그 다음에 너희 ტრ엉 이 말은 어떤 속담의 겉뜻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의 뜻 이것이 바로 너희 너희 ტრ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맛있게 먹으려면 푸성귀를 찾고 편하고 싶거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라. 그런 뜻의 속담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슷한 속담과 견주어서 표현을 하다 보면 바로 너희 티읍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비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compare 비교하다 그런 뜻인데 뿌리읍 티읍을 약해서 티읍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비유된 뜻 비교된 뜻 바로 속뜻 이 속담의 속뜻을 바로 너희 티읍 이렇게 말하는데 뿌린 대로 거두나니라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 말을 공부하시면서 지금 왕초보방을 통해서 50시간 동안 우리는 엄청난 강행군을 해오면서 하루에 아마도 복습까지 하시면서 2시간 반 이상씩을 엄청난 특수훈련, 특공대 훈련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문법적 지식을 알아서 혼자서 학습을 해나가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편집 동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늘 다시 보고 해서 혼자 공부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50시간 동안의 여러분들의 고생이 분명히 여기
속담처럼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바로 이어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해나가실 분들은요. 지금 공부하신 분들을 그냥 한번 공부해서 끝난 게 아니라 돌아와서 보고 하면 점점 10분 볼 거를 나중에는 한 5초면 그냥 싹 봐버릴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고한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어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최근 어떤 주류로 보면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대사라고 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지 문법 자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정확한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저처럼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수준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법이나 필요한 학식들에 대해서 50시간 동안 공부를 같이 해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공부를 1년 이상 나가시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기에 공부를 한 다른 경쟁자 또는 지인들, 다른 지인들보다 훨씬 6개월 뒤에는 이 캄보디아에 학습해 나가시는 정도가 훨씬 빨라질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5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5년 6개월 된 다른 캄보디아 분들보다 제가 좀 더 이렇게 빨리 캄보디아 말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팡팡 학습을 통해서 분명히 성공된 학습자로 남으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떠나도 항구는 남는다 라고 하는 캄보디아 속담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팡팡크마의 왕초보방을 오늘 종강을 하더라도 캄보디아의 학습에 관한 한 저를 항구로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거나 카톡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메일을 주시거나 네이버 밴드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학습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도우미로서 여러분들이 중급 이상의 학습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상 도우미로서 남아 있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캄보디아의 학습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무립 리